오늘은 형사합의 2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2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성공 사례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형사합의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적 책임은 발생한다. 그리고 민사적 책임도 발생한다. 피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도 형사적 책임이 있고 민사적 책임도 발생을 하는데, 이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법이, 즉 말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 누군가의 가해를 한 경우에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정한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그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이야기 드린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 도주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대인배상원, 원만 가입한 보험의 가해자, 이런 것들은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 합의를 보는데, 자, 절차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겠죠. 경찰서.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형사 합의를 볼 사건입니다라고 하고, 경찰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가해자에게 이야기하는 시점이 있고,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형사 합의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는데, 검찰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사원, 교통사고 사실원이 나옵니다. 교사원. 이 교사원을 보고 피해자가, 이건 형사사건이네요 하고, 형사사건입니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도. 왜냐하면 교통사고 사실원에 신호위반이다,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 사건이다, 또는 보도사건이다 등등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실원에서 이것을 보고 피해자도 가해자가 이런 그에 해당되어서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넘어가면, 어떤 검찰청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와 관련한 조정을 하는 검찰청이 있고, 또는 그 조정 과정을 안 하는 검찰청이 있는데, 일단 검찰청에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오면 이게 이런 사건들에 개여되어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 기소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조정일을 정해서 형사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사 합의 조정을 하는데, 가정에 이 조정관은 실질적으로 가해자 편도 들어주고 피해자 편도 다 들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사 합의금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관은 어떨 때 조정을 했으면 합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일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형사 합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형사 합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자, 이제 이때까지도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제 정식 기소를 하겠죠. 하고 법원에서 이제 형사재판이 열리겠죠. 통상 이제 한 번 열리고 두 번 열리면 판결해버립니다. 이거는 2회 정도 1회 변론이 있고 바로 판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법원의 판사님이 합의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가해자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1차 변론 때 가해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합의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판사님이 합의 한번 해라 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근거해서 판결을 해버리겠죠. 판결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찰서 단계에서 합의를 볼 수 있고, 또는 검찰 단계에서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볼 수 있고, 3차 단계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다. 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보는 부분에서 제가 운전자 보험 설명했죠. 운전자 보험 설명, 운전자 보험. 제가 말했죠. 운전자 보험 가입하라고. 정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어떤 경우에 행사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데 보험 설계사들 만나면 운전자 보험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벌금에 대한 거, 변호사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한 거 등등, 변호사비에 대한 거 이런 등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9,000원 또는 10,000원 또 12,000원 뭐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볼륨을 키운다는 거죠. 뭐 후유장애, 갑자기 후유장애 뭐 등등 이런 항목들을 넣어가지고 이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뭐 한 3만원 넘어가고 5만원 넘어가고 막 자꾸 이렇게 금액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담스럽다는 거죠. 판단 잘 하셔서 그냥 제일 중요한 우리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핵심은 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3만원, 5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운전자 보험만 들겠다 그러면 10,000원, 12,000원 가지고 운전자 보험 들 수 있어요.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무조건. 보험 중에서 가장 제가 이 실무에서 보면 운전자 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젊었을 때 실손보상, 즉 말해서 실비, 병원에 들어가는 병원비, 실비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드러나야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이런 행사 합의를 보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42일에서 69일 1,000만원 최대 금액 보상 이 합의금 최대 지원금이 보험금이 70일에서 139일 이럴 경우에 금액적으로 뭐 2,000만원 또는 140일 이상 예를 들어 3,000만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 보험은 42일부터 시작해서 49일 진단 시에 1,000만원 그 다음 70일에서 139일 진단 시 5,0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에요. 140일 이상 진단 시 1억 원 최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보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금액을 뭐 1, 2,000원 더 넣더라도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많게는 뭐 1억 원까지 운전자 보험이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뭐 모든 부분을 위로금으로 채워줄 수는 없으나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줄 수는 없으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매우 쉬운 그러니까 합의를 보는 부분에 매우 쉬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이 없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 참 어려운 거죠. 그럼 통상에 이제 우리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주당 뭐 50만원도 이야기하고 또는 100만원도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 주당 그러면 7주면 한 7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운전자 보험과는 현격하게 이 차이가 납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긍정적 재정 여건이 안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래서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 가입 안 된 사람과의 행사 합의는 가해자와의 행사 합의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12주 나왔다. 그러면 1,200만원 뭐 등등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주를 했거나 진단주수는 얼마 안 나왔는데 도주를 했거나 음주사고를 냈거나 이러면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어차피 음주사고는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해자들의 재정 여건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합의를 보는데 금액도 낮아지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 사무실에서는 운전자 보험으로 이렇게 행사 합의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준 경우도 있고 주당 50만원, 100만원을 책정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준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데 자,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자, A라는 분이 피해자고 B라는 부분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관련해서 사건을 의뢰했는데 들어보니 이건 행사 합의건이었어요. 합의건이에요. 근데 가해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행사 합의인데 이분이 12주 진단 나왔어요. 12주. 이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받은 거죠. 이야기를 하니까 12주 진단인데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였어요. 그래서 인지하고 사건을 위임받았어. 연락을 취한 거죠. 이 연락처 받는 것도 어려워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서 그냥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경찰서에서 조사관이 가해자의 전화번호 몇 번입니다. 안 알려줍니다. 검찰에서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사는 아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이 전화번호 안 알려줍니다.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 이 사건은 보험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사에다가. 보험사 담당자에게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 합의할 의사가 있다.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벌금형과 벌금형, 벌금도 나올 수 있고 또는 금고형이 나올 수도 있다 하고 안내를 하는 거죠. 하고 이 합의 금액에 대해서 도출을 해보자. 당신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가해자 측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지금 직장도 간두게 돼 있고 가족들은 새끼 밥을 매일매일 일해서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태이고 본인은 허리를 다쳐서 노동일을 하지 못하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의 경우의 수들을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니까 이 정도라면 12주 진단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하고 추가적으로 한 1,500만 원에 운전자 보험이 없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 없어요. 자, 그래서 1,5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수차례 이제 전화가 오고 가고 하면서 결국은 1,200만 원의 행사 합의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단계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전에 검찰에서 민사조정을 한 겁니다. 민사조정을. 행사조정이죠. 행사조정실에서 행사조정 나오라 해서 이 피해자분이 검찰로 가가지고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검찰에서 가해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합의 조정 금액이라고 내놓은 금액이 조정관이 내놓은 금액이 가해자하고 피해자 앉혀놔놓고 내놓은 금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실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되고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거기 가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어떻게든 조정을 잘해서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니까 500만 원의 조정금을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 변호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변호 사무실은 듣고 그러면 합의 보지 마세요. 조정실에.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그냥 검찰에서 조정한다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혼자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조정실에 가서 조정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굳이 조정실에 가서 조정받을 필요 없다. 본인의 주장을 계속하면 주장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행사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된다? 그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절대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해자도 갑이 아니고 피해자도 갑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가해자 합의 1,200만 원 안 보고 그냥 자기 나오는 벌금 받겠습니다. 뭐 금고 나오면 6개월 받겠습니다. 아니면 집행유예 나오면 그냥 집행유예 1년 또는 2년 받겠습니다. 해버리고 이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그 혜택을 다 받아버리면 피해자분은 1,200만 원 이것도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한 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해자는 갑도 아니고 피해자도 갑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내는 부분의 과정은 전문적인 영역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 합의금은 소송을 가서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행위를 적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점에서 이들의 이 과정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행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운전자 보험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정상 합의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금액을 원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에 준다는 금액 그 이상을 막 요구해가지고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보험사의 설명을 잘못 들어서 청구하려면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하세요? 뭐 얼마를 보상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 완벽하게 안 가르칩니다. 그냥 한도껏 예를 들어서 얼마의 한도, 몇 주 진단인데 얼마 한도까지 합의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 한 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보험사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주겠다는 최대 금액 주겠다는 실손보상으로 주겠다는 금액에서 50%를 제한한다거나 운전자 보험을 가입 안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네고지에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 영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가해자는 형을 낮추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든 등등 아니면 본인이 뭐 실질적으로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변호사를 자기 돈으로 선임해야 되는 거고, 피해자 역시도 이런 부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행사합의권이 걸려 있으면 민사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이 사건에서 좀 빠져나가서 정신적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면 되고, 또 무료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교통사고 행사 합의 1부, 2부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